교육문화 매거진 우리 아이 2022년 봄 128호 테마 회복 기획 특집 회복 1 마음 근육 키우기 회복 탄력성 박상미 교수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강은정 이번 울산 교육 소식지의 테마가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상처가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비슷한 무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치유자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어른들은 나 스스로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지요. 선생님이나 학부모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회복과 치유를 내가 돕자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회복되어야 내 가족도 학생도 회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아이들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강의, 책 집필, 방송 출연 등 하는 일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저는 심리상담을 하며 매일 죽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요. 또 코로나19 이후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살 시도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20대의 자살 시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말할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의 상담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힘든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프기도 하기에 저를 위해 이렇게 합니다.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자. 둘째,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거나 만나자. 셋째,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 쉬고 놀자. 나는 내가 살립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 타인에게 절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대접받는 하루를 위해 무척 애를 씁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그래야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지요. 나의 행복을 위해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교수님으로서 직업에 대한 매력은 어떤 점이 있는지요? 힘든 사람을 만난다는 건 힘들지만 다시 태어나도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고 도움받을 수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며 큰 희망과 에너지를 받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소년원 아이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만나는데 청소년들은 따뜻한 어른들이 손만 잘 잡아줘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만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제가 진짜 힘들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너무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제 곁에는 항상 책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책과 영화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내 고통이 의미 없게 되는 일이다. 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고통이 의미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어요. 도스토예프스키도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책을 가까이 하면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이 어느 날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영화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무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때 니체의 책에서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하는 문장을 발견하고 고통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안 좋은 선택을 쉽게 했을 거예요. 학습은 두 번째이고 정말 중요한 건 책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평생 아이들 곁에 있지는 못하잖아요.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평생의 상담사 한 명을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 근육 키우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평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키울 수 있을지요? 회복 탄력성은 스스로 마음을 키워야 자랍니다.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랬구나입니다.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각자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을 대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변화 가능성은 큽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의 쥐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카우아이 섬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곳이 지옥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고 청소년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똑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954년부터 학자들이 카우아이 종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이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 과정을 추적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의 가설은 이랬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범죄자, 중독자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클 것이다. 우리의 통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라는 사람은 833명 중에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크고 있는 고위험군의 청소년 201명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중 72명의 청소년들은 활기차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가며 바르게 잘 자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던 비결은 그 아이들 곁에는 무조건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최소 한 명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제소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입니다. 나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인가? 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단 한 사람이어야 하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강연 중에 청소년들에게 나를 무조건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곁에 있느냐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요. 10명 중에 1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말로는 믿어준다고 하지만 눈빛과 체온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이 체격이 커서 아이들이 다 큰 줄 알고 심하게 훈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입니다. 잘 키우려고 했던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힘든 거 없어? 둘째, 내가 뭐 도와줄까? 셋째, 아이들이 뭔가를 말하면 그랬구나. 그 다음은 말하지 않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눈빛과 체온으로만 아이를 안아주세요.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식을 가르칠 때 행동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생명체만 입으로 자식을 가르칩니다. 바로 사람인 거지요. 그랬구나. 이후로 잔소리를 시작하지만 그걸 다 빼고 행동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응원은 어떤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이 힘은 타고난 성향보다 관계를 통해서 기를 수 있어요. 좋은 부모가 없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어른이 한 명도 없으면 좋은 것이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곁에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온전히 눈빛과 체온으로 말입니다. 믿어주는 단 한 사람.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기획 특집 회복이 공존을 실천하는 고양이 급식소. 글 김은희 격동초등학교. 지구에는 많은 동식물이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에서 태어나 우리의 곁에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며 길고양이들은 깨끗한 물과 먹이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길 위의 영역 다툼과 도로 위의 차들을 피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특히 칼바람을 피할 곳이 없는 겨울에는 더욱 살아남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수명은 15년 정도이지만 길고양이들의 평균 수명은 2에서 3년 남짓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 부쩍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며 생명 존중에 대한 조기 교육이 더욱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 감수성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초등학교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익히고 그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자연을 인간 생명으로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어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세계 민주시민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 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며 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이 공급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며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을 함께 실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행정복지센터는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터를 떠나지 못하는 길고양이와 공존하며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격동초등학교에도 학교 정원에 터를 잡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눈에 띄더니만 따스한 봄의 새끼 고양이 2마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런 아기 고양이들의 재롱에 순식간에 격동초의 명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양이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자치회 스스로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실행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인적이 뜸하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은 체육관 아래 주차장뜰에 유기동물 보금자리 단체인 구세니멀스와 함께 튼튼하고 예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격동 어린이자 치료와 봉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순번을 정하여 사료와 물을 채우고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챙겨준 사료와 물을 먹는 고양이와 종종 마주치며 친구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졌으며 고양이와 소통하는 방법도 자연스레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들의 이름도 지어주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봉사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며 더욱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격동초 어린이들은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길고양이와 평화로운 공존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작은 생명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스한 마음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한 생명 존중, 동물 사랑, 공존을 실천하는 고양이 급식소 운영 활동은 2021년 울산교육청 자치활동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뜻한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며 고양이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다음 봉사일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되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작은 실천으로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기획 특집 회복상. 넘어져도 괜찮아 휠체어 타는 회계사.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김하영. 장지혜님은 22살의 나이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나 물리치료와 동시에 시험을 준비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끊임없이 삶을 개척하는 장지혜님을 만나보았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후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고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 방식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사고 직후에는 앉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외출을 하는 일, 차를 타는 일,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 등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재활병원에 가면 그런 걸 다 알려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활병원에서도 누군가가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딪히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저만의 방법입니다. 길을 찾을 때는 보통 여러 사람과 대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참고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마주하면 처음에는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어떻게든 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가족, 건강, 친구 문제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솔하게 말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내 상황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지 않으면 공연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오랜 시간 혼자서 고통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생각보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나 조언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나도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실패를 겪고 있더라도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 삶을 열심히 살면서 장애인으로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의에 대해서도 계속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발라당 바닥에 넘어지고 나면 온종일 우울해하던 날도 있었고 쳐다보는 시선이 두려워서 지하철도 타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좌절을 견디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부족한 휠체어 사용자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사고가 난 직후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던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달라진 나로서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달라진 삶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획특집 회복사. 놀이와 위안을 수확하는 큰별꿈 텃밭. 글, 김상희, 언양고등학교. 우리 집 옥상 텃밭은 내게 늘 힐링의 공간이었다. 19년을 함께한 반려묘 진저나비와 놀며 쉬며 자연이 내려주는 청복 곁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나는 작년에 언양고로 전근을 와서 텃밭 업무를 맡게 되었다. 1000평이 넘는 언양고 큰별꿈 텃밭에서는 작년 한 해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열렸다. 자연의 순환 친환경으로의 전환 타인과 이웃을 향한 환대를 배우자는 텃밭 상환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였다. 학급 꿈들, 동아리들, 부자들, 교사들, 지역사회들, 미나리 농부단들, 공용들에서 학생들과 농부단 교사들, 학부모와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모았다. 전체 뜰에서 4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채소와 작물을 재배했고 대풍작을 거두어서 수확과 나눔이 연중 풍성했다. 큰별꿈 텃밭은 인성교육의 장, 생태 감수성 함양의 장이라는 학교 텃밭의 취지와 더불어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활동하며 학생들은 땅의 생명력과 자연의 순환 법칙을 체득했다. 경작 단계에서는 농부단 선생님들을 도와 삽질을 해서 물기를 트고 일항에 퇴비도 뿌렸다. 감자 심는 데이에는 손수 멀칭을 하고 씨감자를 심었다. 사전에 짧은 교육 영상을 시청했을 뿐인데 학생들은 신이 나서 손발이 척척 맞았다. 채소 모종 심는 데이에는 각 학급이 희망한 여러 종류의 채소 모종을 심었다. 채소 수확 데이에는 모두가 오이와 상추 등을 한아름 안고 웃음꽃을 피웠다. 감자 수확 데이에는 150명이 넘는 도우미와 지원자들이 주먹보다 더 큰 감자를 줄줄이 캤다. 줄지어 한 일항씩 감자를 수확하여 담고 감자 줄기를 치우고 멀칭 비닐을 걷으며 놀라운 협업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한 소쿠리씩의 감자를 집으로 가져갔다. 특식 감자 오븐 구이를 함께 즐긴 큰별감자데이 잔치도 벌였고 감자밭의 여정이라는 사진전도 열었다. 이 학기에는 1000여 포기가 넘는 배추와 물을 수확해서 나누고 판매하였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큰별꿈 텃밭은 입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배움의 산실이었다. 미술반 아이들은 예술이군. 동아리 때를 가꾸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고 교내에 전시회를 열었다. 생명과학 동아리 학생들은 생과사뜰에서 콩을 재배하며 교배 실험을 수행하여 자연의 이치와 유전 법칙을 체화했다. 그레이 에그벤처 텃밭 동아리는 실험적인 친환경 농사를 지었고 번개장터를 열어 수확물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했다. 점심시간 봉사활동에서는 풀을 메고 지지대를 세워 작물의 가지를 묶는 등 몸이 수고스러운 일을 주로 했는데 수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텃밭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다던 학생들도 많았다. 학급 꿈들 도우미가 아닌데도 매번 자진 참여하는 텃밭 골수분자들도 나타났다. 쉬는 시간에 텃밭으로 달려가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따먹었고 식사 시간에는 텃밭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또 어떤 학급은 봄에 심은 수박 모종에서 수박이 서너 개나 열려 종업식 축하 수박 파티도 열었다. 텃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주변과 소통했다. 텃밭에 공존하는 뱀, 개구리, 달팽이, 곤충들을 관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텃밭 부근에 사는 길고양이들과 들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물 사랑을 실천한 아이들도 있었다. 수업 방해로 잦은 무리를 일으킨 한 위기 학생은 매주 1시간씩 텃밭을 교실 삼아 교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시금치를 캤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곧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고 그 후 큰 갈등 없이 학교 생활을 잘 이어나갔다. 큰벽꿈 텃밭은 간헐산의 전기를 끌어들이고 단비를 받아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들을 잘 자라게 해주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관리기 운전법을 직접 배우셨고 예초기를 둘러맨 채수시로 밭두렁에 풀을 베셨다. 농부단 선생님들은 땀 흘려 농사지은 양파, 옥수수, 겨울초 같은 수확물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인정스럽게 나누어 주셨다. 사철 친환경 농산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얻음은 함께 가꾸고 서로 나누며 돈독해진 유대에서 전해오는 마음의 풍요였다. 12월 초에 언양고가 학교 텃밭 활성화 우수학교 유공표창을 받게 되었고 나는 교육청 평가회의 발표자로 위촉되어 운영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올해에도 나는 많은 이들과 함께 큰벽꿈 텃밭을 가꿀 것이다. 늦봄쯤 큰벽꿈 텃밭에는 다시 노란 쑥갓꽃과 하얀 고수꽃이 햇살에 반짝이며 일렁일 것이다.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간헐산을 바라보면 큰벽꿈 텃밭이랑 이랑 너머로 활짝 열린 꿈길이 큰 빛으로 환할 것 같다. 기획 특집 회보고 모두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두드림학교. 글 이마리 옥산초등학교. 두드림학교란 두드림학교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림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자는 뜻, 다른 하나는 두드리다. 학생의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 학생도 단순히 학습 부진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옥산 공부방 맞춤형 수업. 옥산초의 옥산 공부방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에서 2학년 한글 회득과 기초 수학 등의 기초 학습. 3학년 수학과 문해력, 마음 언어 나누기. 4에서 6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미도달 받은 과목 개별 지도. 교재는 울산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주로 썼는데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쓸 수 있으며 느린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설명과 문제들로 이루어져 좋았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두드리다.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학생이어서 담임인 제가 교문까지 마중을 나가 설득하여 들어오곤 하였는데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동안 교실에 남겨진 아이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상담 선생님, 전년도 담임 선생님, 보건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을 위해 발벗고 나서주셨습니다.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두드림학교의 각종 지원을 받으며 점점 나아지는 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이 힘들었던 일이 많은 분들의 도움 끝에 좋은 결과를 얻으니 감사하였고 두드림학교의 의의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생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리게 하는 것. 어떤 학생도 홀로 두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듬어 줄 수 있는 두드림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속에서 두드림학교가 그 작은 마을이 되어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채워 교육 회복을 꿈꾸다. 글 박미정 3일초등학교. 위기학생 집중지원. 위기학생 집중지원은 다중지원팀의 협의를 통해 가장 의미 있게 시작한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및 맞벌이 가정으로 가정 내에서 문해 환경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저학년 학생에게는 말하는 펜과 그림책을 제공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대화가 적고 한글을 읽어주는 가족이 없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력 향상 테트리스 프로그램. 교육과정 중에는 1교시 2교사제 협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고 방과 후에는 학생의 학력 상황을 아는 협력 강사, 온라인 튜터가 1대1 소수로 느린 학습자들을 지도하였습니다. 기초 학력이 경계선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어과는 영어 전담교사와 온라인 튜터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투트랙 상담 프로그램과 방학 두드림 캠프. 학생들의 정서와 학력 회복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과 방학 두드림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순회 상담교사가 주도한 위클래스 상담과 울산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해 투 트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학 두드림 캠프는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일소수로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방학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진행하여 학생들의 학력 단절을 막고 예술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서적 회복을 도왔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 회복. 우리 학교 다문화 가정 한 학생은 모국어로 한국말을 하지만 알고 있는 글자는 자신의 이름과 유치원에서 알게 되었다는 소라는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한글을 쓸 때 글자의 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한다는 방향도 몰랐습니다. 이 학생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1. 매일 1교시 1시간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초기 문해력 수업 1대1 진행. 2. 학교 교육과정 내 협력 강사가 투입되어 1교실 2교사제 지원. 3. 방과 후 담임교사가 다문화 학생 개별 지도. 4.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전문 강사가 언어 발달 지도. 5. 돌봄 교실 및 지역 아동센터의 지원으로 저녁 식사 및 개별 지원. 학년 초 선을 긋는 방향도 몰랐던 이 학생이 2학기에는 학급에서 받아쓰기에 참여하고 가정에서 스스로 일기를 써왔습니다. 가정에서 학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학생에게 학교 차원의 복합적이고 집중적 지원이 있었기에 학생의 출발선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봄. 매일매일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교육을 통한 회복이 가득하길 꿈꿔봅니다. 기획 특집 회복 6. 원예로 마음 가꾸기. 글 송희정 힐링원 예상담사.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식물과 꽃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순간순간 마음의 안녕을 생각하며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가꾸는 일을 하는 힐링원 예상담사 송희정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보고 만지고 향기를 맡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충만하게 하지요. 감각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채워나가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만족하는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듯 원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원예와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개입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긍정 정서를 끌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원예 상담사라고 하지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이들의 첫마디는 선생님 오늘 뭐해요? 예요. 매번 새로운 식물과 활동에 대한 신기하고 기대되는 마음의 표현이지요. 생각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우리 아이들에게는 원예 재료의 규격과 양을 정해주지 않아요. 사용하고 싶은 것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주지요. 장난을 하는 듯 보이나 생각과 의도가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심리안정 원예 체험 활동으로 전 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았어요. 덕분에 교육복지 특수학급, 상담실 아이들만 만날 수 있었던 원예 활동을 많은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빛나는 나와 하바플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빛나는 매력을 표현하며 멋지고 이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어요. 나무 인형 전체를 이끼로 감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예쁘게 꾸민 아이와 비교 대상이 되었지요.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 모습은 너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거니? 그러자 아이가 말했어요. 전 커서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지금 특수분장을 한 모습이에요. 아, 그렇구나. 군인이 된 너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멋진 것 같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순간에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을 한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존재를 존중한다는 것에 대해 배움을 준 순간이었답니다.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수학급 아이들. 원예 활동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아마도 특수학급 아이들이 아닐까 합니다. 초중고 10회기 이상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어느 고등학교의 아이들을 만났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아이가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나에게 친구가 없어서 힘들고 눈물이 났어. 하지만 3학년이 된 나는 괜찮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야, 괜찮아. 우리 도움반 친구들이 있잖아.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사랑과 존중과 위로가 가득 찬 순간이었죠.
원예 수업 속의 감동의 순간과 그 안에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은 진행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역동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업무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만남은 교사연수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어요. 스트레스와 많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필요한 힐링 원예의 시간이지요. 일회의 활동이 대부분이기에 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생활을 활용한 원예 활동을 준비합니다. 꽃을 보는 순간 와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꽃처럼 환해지시는 얼굴을 만날 때 제 기분이 더 환해집니다. 그러나 곧 심각해지시죠? 난 똥손인데 이 예쁜 걸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속에 깊은 한숨으로 힐링이 사라지기 직전이지요. 하지만 완성되는 과정에서 잠시라도 생각을 비우고 감각을 채우며 집중하는 시간이 힐링이 되고 완성한 작품을 보며 와, 똥손도 예쁘게 할 수 있네요. 라고 하시며 언어가 바뀌게 되지요. 자신 없음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꽃을 들고 우아하게 나가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제 마음이 가벼운 순간입니다. 그 밖에 일반 성인 노인장 애인분들을 만나며 원예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일이에요. 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힘을 얻고 감사함을 전해받으며 자존감이 올라가고 부족한 한 사람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오늘도 마음의 안녕을 전하며 힘차게 걸어갑니다. 기획 특집 회복 7. 음악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다. 글, 박정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굿마인드 의원, 김예원 음악치료사. 요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일선에서 일하는 소아 정신과 의사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중 주의력 결핍과 행동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ADHD에 대한 치료 방법 중 음악치료가 ADHD 핵심 증상인 과잉행동, 집중력 저하, 충동성, 공감 능력의 저하 현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드럼으로 과잉행동 조절하기. 과잉행동 아동들은 조용히 참여해야 하는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음악은 이러한 아동들의 과잉 에너지를 분출시키고 안정감과 규칙성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드럼을 맘껏 두드리게 하면 아동들은 땀을 흘려가며 신나게 두드립니다. 과잉행동 아동은 세고 빠르게 두드리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충분히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한 후에 일정한 리듬이나 세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짧고 쉬운 곡들을 제시합니다. 아동들은 이러한 연주를 통해 과잉 에너지를 조절하는 힘을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색깔 악보로 집중력 훈련하기. 집중력이란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ADHD 아동들은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어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활동은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생님의 지시를 눈으로 보고 듣는 시각적, 청각적 수용 과정이 중요합니다. 잘 보고 들어야 학습 내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시청각적 훈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에서는 색깔 악보를 사용하는데 색깔 악보란 도는 빨강, 레는 주황, 미는 노랑, 파는 초록, 솔은 파랑라는 남색, 시는 보라로 표시하여 아동이 악보를 볼 수 없어도 다양한 악기를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단계에서는 짧고 쉬운 노래를 색깔로 표시하여 실로폰을 사용하여 연주하게 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등 쉬운 곡을 색깔에 맞추어 연주하면서 아동은 귀로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 듣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대개는 쉬운 곡에서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곡으로 나아가고 아동이 한 곡을 완성할 때마다 성취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을 제공하여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강화를 해나갑니다. 악기 연주로 참을성 키우기. 충동성이 강한 아동들은 참을성이 부족하므로 타인이 말하는 도중에 자주 끼어들고 친구와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욕설이나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악은 참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치료사는 색깔 악보를 이용해서 특정한 음이 나올 때마다 악기로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아동은 기다렸다가 그 음이 나오는 부분만 연주하게끔 격려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 모방으로 공감 능력 올리기. 타인에게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과 표정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에 집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 모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사는 난타북이나 드럼을 사용하여 일정한 리듬을 제시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리듬이나 세기, 속도의 점차 변화를 주어 아동이 지속적으로 치료자의 연주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서로 역할을 바꾸어 이루어지고 아동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소리와 제스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악기 표현으로 감정 읽기. 훈련을 통해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해지면 감정을 읽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아동들은 슬픈 노래, 기쁜 노래 등 다양한 곡을 불러보고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아동이 평소에 자주 느끼는 감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동이 선택한 악기를 통해 그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가령 아동이 키즈 드럼을 선택하고 친구와 놀이에서 소외된 슬픈 감정을 표현한다면 북소리는 아주 작고 느려질 것입니다. 만일 피아노를 선택하여 슬픔을 표현한다면 저음에서 무겁게 두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악기 표현을 통해 아동이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치료사가 악기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면 아동이 듣고 추측하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동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기획 특집 회복 8. 통영에서 마음의 쉼표를 찍다. 글, 편집위원 강은정. 우리 여행 가면 안 될까? 겨울의 끝자락, 봄이 그리워지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거실에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듯 물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낯설고 어색한 말이 되었고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여행에 들떴고 나는 휴대폰으로 여행지를 검색하며 우리가 떠날 도시를 찾아보았다. 겨울과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통영은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었다. 이름이 떠오르자마자 남쪽 바다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호주머니에 손소독제를 챙기고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곧은 고속도로를 지나 낯선 도시 풍경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아파트 숲 사이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통영 케이블카였다. 통영 케이블카는 한려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겁을 먹었지만 곧 케이블카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와 산의 풍경에 들뜬 표정이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전망대에 도착하니 한려수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미세먼지와 흐린 날씨 때문에 아쉬웠지만 전망대의 스카이워크에 서서 바다와 섬들을 보니 그 잔잔한 경치에 마음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어떤 것이 조금 말랑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케이블카에서 나와 해안도로와 좁은 골목길을 돌아 해저터널로 향했다. 하늘에서 바다를 보았으니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호기심도 있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해저터널은 그냥 지나치면 잘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었다. 아이들은 바다에 들어가는 거냐며 무척 설레했지만 1930년대 만들어진 해저터널은 사방이 콘크리트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해저터널로 자동차도 다녔다고 하니 한때는 육지와 섬을 연결짓는 중요한 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저터널 중간에 수심 13m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바닷속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명 사이로 쭉 뻗은 길을 동굴 탐험을 하듯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살피며 걸었다. 동네 전체가 미술관인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에는 동피랑 외에도 서피랑 디피랑이 있는데 동피랑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이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벽화도 아름다웠지만 근처에 먹을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벽화마을 근처 공영주차장 앞에는 꿀빵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동피랑 벽화마을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골목 끝에는 통영화 러시장이 있었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강구안 바로 앞에 있어서 싱싱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쉬웠다. 또 동피랑 벽화마을 사이사이 벽화마을의 멋을 담은 맛집들은 골목길을 돌다가 지칠 때 잠시 앉아 디저트를 즐기거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곳들이었다. 동피랑 벽화마을에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도 그림 속 풍경이 되었다. 바닷가 동네의 골목길만 걷는데도 그림 속 이야기처럼 그 골목 어디에서 살았을 누군가의 삶에 대해 저절로 생각하게 되었다. 동피랑 마을은 원래 철거를 할 계획이었지만 골목골목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철거가 철회되었고
그 덕분에 바닷가 언덕배기 마을은 지금도 우리들 곁에 머물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이순신 공원이었다. 입구에는 곱게 뻗은 메타세코이아 나무가 줄지어서 있어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기대하게 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이었는데 동피랑 벽화마을을 다녀온 뒤라 아이들은 오르기 전부터 엄살을 부렸다. 언덕 위에는 17.3m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한산대첩이 일어났던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산도 앞바다를 내려다보는 동상과 더불어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산책길과 바다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품은 곳이었다. 통영은 어디를 가도 바다와 함께했고 잔잔한 물결과 바닷바람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었다. 여행은 언제나 다시 추억이 된다. 하지만 그 추억은 잠시 마음에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삶에서 느낌표를 찍으며 새 봄을 맞이할 것이다. 기획 특집 회복 후 학교 안 오아시스 이와 함께해요. 글, 편집위원 박선영. 상담실이 변했다. 냉난방이 구비된 쾌적한 공간, 맛있는 간식과 보드게임, 놀이기구 등이 즐비한 상담실은 이제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문제 학생들만 이용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감성소통 공간인 학교 안 오아시스,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만나보자. 위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2008년부터 시작된 위프로젝트는 우리들 플러스 에듀케이션, 교육 플러스 이모션, 감성이 합쳐진 약자이다. 위기학생 지원 핵심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구, 진로, 가족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위프로젝트의 목적이다. 위프로젝트 기관에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위클래스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센터가 있다. 단위학교의 위클래스에서 관심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학생을 1차적으로 돌본다면 전문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거나 전문 상담 인력 미배치교에서 선도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지원망을 통한 진단, 상담, 치료,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위센터가 2차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위클래스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위클래스에서는 학생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학생들 사이에 생긴 관계 문제의 개선 프로그램이나 생명 존중 자존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한다. 또 초중고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고 관리한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복지센터, 병원, 사설기관을 비롯한 외부기관에 연계하기도 한다. 위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위센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위클래스를 비롯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리상담이나 검사, 교육 자문 등을 지원한다. 교사, 학부모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고위기 학생의 경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위클래스 컨설팅을 통한 전문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및 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사 및 학부모 교육 등 위클래스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며 홍보물 제작, 사이버 상담실 운영, 지역사회의 행사 참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센터를 홍보하는 역할도 함께한다. 힐링이 센터, 위치,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3 문의 255-8190, 8192. 운영 프로그램 주말 힐링트리, 안심 출동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세이프존, 또래상담 교육, 가족 힐링 캠프 사랑하는 우리 사이,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심층 면접 지원, 아웃리치 홍보 및 찾아가는 상담 체험 서비스, 정신과 자문의 마음 도움 사업, 지역 유관기관 협력 연계 활동 등. 강북교육지원청 위센터. 위치, 강북교육지원청 별관 1층, 문의 219-5659. 운영 프로그램 찾아오는 맞춤형 개인 상담, 심리검사,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심층사 정평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 세솔, 늘품,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희망 내비게이션, 학부모 교육 웃는 부모 행복한 아이, 학업중단 예방진로 체험활동 오뚝오뚝 등. 강남교육지원청 위센터. 위치, 울산중앙초등학교 별관, 문의 700-5041. 운영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진로 체험 프로그램 희망 키움,
교권 침해 재발 방지 프로그램, 스승 존중 제자 사랑, 교우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친구야 놀자.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행복 디저트, 가족 친밀감 향상 프로그램 즐거운 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 교육 세솔 해솔, 학교 폭력 가해 보호자 특별 교육 마음 키움, 학교 적응력 향상, 교육 행복 레시피 부모 학교 행복 명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아웃리치 등.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마음이 아프면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을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간다. 그러나 내 마음의 비명소리는 외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 만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내 마음이 힘들다고 소리 지를 땐 가까운 위센터를 방문해보자. 생생교육 현장 1. 맨발의 아이 학교를 걷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학교를 누비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코와 입을 막았지만 몸의 가장 아래쪽 발을 맨 자연과 접지시켜 아이들은 발의 다양한 자극을 온몸으로 느끼며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다. 선생님, 같이 걸어요. 글, 권누리, 울산초등학교. 울산초등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4년째 전교생과 함께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재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님들께도 꾸준한 연수와 홍보를 통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손쉽게 함께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 맨발 걷기를 접할 때에는 발바닥의 지압 효과 정도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맨발 걷기의 효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섬세하다. 특히 아이들과의 경험을 통해 직접 체득한 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집중력과 창의성 향상 부분이다. 맨발 걷기를 하고 돌아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신체 활동을 통한 피로감보다 그를 통해 얻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편안한 미소와 자유로운 발표, 다음 학습에서의 집중력 향상은 학생들 스스로도 느끼는 요소였다. 맨발로 흙을 밟고 맨발 사랑길의 따가운 자갈길 걷기를 망설이던 학생들도 친구들의 해맑은 웃음과 자유로운 모습을 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선생님, 오늘도 맨발 걷기예요. 라며 손을 잡고 이끈다. 젖은 흙의 보드라운 감촉, 뜨거운 여름의 햇살 아래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한 흙과 자갈, 한겨울, 차디찬 공기 중에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진 모래를 밟는 느낌은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성과 느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삶의 큰 경험치 하나가 획득된 것이리라. 오늘도 비 오는 날 아이들과 맨발로 함께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리니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간다. 발바닥으로 느껴요. 글, 조영미, 외솔초등학교. 맨발 걷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나누라고 하지 않는가.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걸어본 사람들이 전하고 전하여 그 효능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교육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면 제반 환경도 갖추어져야 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미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몇 차례의 다가섬이 필요했다. 첫 번째, 맨발 걷기를 잘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하였다. 4명의 맨발 걷기 활성화팀은 공교육에 가장 먼저 맨발 걷기를 시작한 대구 관천초를 방문하였다. 3월, 관천초등학교를 방문한 우리를 맞이하신 분은 맨발에 정말 진심이셔서 1층으로 맞이하러 나올 때부터 우리를 배웅하기까지 내내 맨발이었다. 선진 학교 견학은 활성화팀의 마인드를 바꾸어 놓았다. 두 번째, 4월과 5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연수를 실시하였다. 맨발학교 교장인 대구대학교 권택환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초대하여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들은 교직원들은 한 명 한 명 자발적으로 운동장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세 번째, 맨발 걷기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운동장의 고운 마사토 세족장 전통놀이 시설은 맨발 걷기를 하고 싶게 만들어 주었다. 네 번째, 수업 시간에 맨발 걷기를 연결시켰다. 자발적으로 시행된 맨발 걷기는 익숙한 운동화와 양말을 벗게 하고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며 자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맨발 걷기는 이제 외솔 문화가 되었다. 문화가 되기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고 그 시도는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졌다. 오감만족 걷기 체험활동 맨발 걷기가 울산교육의 문화가 되길 바란다. 맨발의 미동이. 글, 정지연 미포초등학교. 미포초등학교는 2020학년도에 울산교육청이 주관하는 7560+ 운동 실천학교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맨발의 미동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756-0+ 운동은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꾸준히 운동한다는 뜻이며 맨발의 미동이는 맨발로 걷는 미포초 아이들이자 아름다운 아이들을 의미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동장 수도가에 세족장을 추가 설치하고 발을 건조시킬 수 있는 징검도를 놓았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북돋우기 위한 계단 벽화도 예쁘게 꾸몄다. 흙 위를 걷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 운동장 한쪽에는 다양한 자갈로 이루어진 맨발 지압길도 조성하였다. 맨발 걷기의 실천 원칙 중 한 가지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맨발로 걷기 싫은 학생은 신발을 신고 함께 걸었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친구들을 따라 용기 내어 맨발 걷기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었다. 학급에서는 체육, 창체 등 다양한 교과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맨발 걷기를 실천하였고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촉촉하게 젖은 흙 위를 맨발로 걷는 활동은 많은 아이들이 비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미포초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와 자유롭게 맨발로 걷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코로나 시기에 답답함을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해소하기 때문인지 맨발 걷기를 하는 얼굴들이 모두 환하다. 맨발로 운동장을 산책하고 시원한 물로 발을 씻는 세족장에는 학생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빼앗긴 아이들에게 맨발로 걷는 시간은 잠시나마 자유롭게 움직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반가운 시간이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맨발로 흙 위를 걷는 게 낯설고 아팠지만 계속하다 보니 발바닥이 자극되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도구나 준비물이 필요 없어서 다른 운동에 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며 많은 선생님들이 불면증과 소화불량 개선을 가장 큰 효과로 꼽아주셨다. 학생들은 맨발 걷기를 실천하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늘었다고 답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의 매력에 푹 빠져 건강을 다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따끔해도 괜찮아. 글 이은아, 매곡중학교. 맨발 걷기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원시적이지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우선 내가 알아보고 체험해 보아야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서적과 영상을 찾아보았더니 성인에게는 거의 만병통치약이고 아이들에게는 총명탕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씩 다가가기로 했다. 원격 수업으로 맨발 걷기를 처음 소개하고 등교 수업하는 날 체육 시간에 맨발로 준비 운동과 마지막 정리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맨발로 피구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했다. 처음엔 발바닥이 따갑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시원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양말을 벗기 부끄러워하고 멋쩍어 하던 아이들이 몇 번 맨발 걷기를 맛보더니 점심시간에도 자발적으로 양말을 벗고 깔깔거리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3355 수다 떠는 모습이 답답한 건물에서 해방이라도 된 양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다. 맨발 걷기 활동을 마치고 세족장에서 발을 씻을 땐 한여름 시냇가에 발을 담가 씻을 때처럼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운하게 발을 씻고 난 아이들의 얼굴은 맑고 환하게 피어 있었다. 선생님들도 건강을 위해 점심시간에 걷기도 하고 학급 아이와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며 상담을 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다.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학교에 와서 맨발로 걸으며 뛰어놀다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 조금이나마 건강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 맨발 걷기의 효능을 몸소 체험하신 선생님들은 주말이나 방학 때 개인적으로 맨발 걷기 장소를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다. 학교 운동장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뀌고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서 매국중 가족이 흙과 친해졌다. 이렇게 운동장은 체육 수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이상으로 몸과 마음의 힐링 공간이 되었다. 생생교육 현장 2. 교실에 생기를 불어넣다. 글 이민정 온남초등학교. 지난 2021학년도 2학기에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학급 담임교사들이 학급 공동체의 정서 회복을 위해 학급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산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년 단위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 여행이 취소되어 학생들의 아쉬움이 크던 중 학급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기존 학급 운영비는 1, 2학기를 합쳐 30만 원이었는데 2학기 동안 100만 원이라니 생각해보지 못했던 큰 금액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우리 반 어린이들과 무엇을 하면 좋을지 궁리를 하니 이내 즐거워졌다. 6학년 국어에서는 1, 2학기에 걸쳐 속담과 고사성어 등 관용 표현을 학습하는 단원이 나온다. 한 단원에서만 학습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에는 관용 표현의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관용 표현을 익힐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고사성어 책을 학생들에게 한 권씩 선물했다. 매주 책에서 공부해올 범위를 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관용 표현을 맞히는 퀴즈와 초성 게임을 했다. 덕분에 억지로 외우거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즐겁게 관용 표현을 익힐 수 있었고 어느덧 어린이들은 대화에 고사성어를 섞어 쓰기도 하는 등 일취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0월 말에는 부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같이봄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다. 우리 반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8회 부산 같이봄 영화제에서 싱크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체험하며 모두가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새긴 스티커도 얻었다.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많이 느껴온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넓은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영화 관람과 차량 비용 모두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를 사용해 어린이들은 도시락만 챙겨오면 되었다. 공정무역을 다루는 수업시간 뒤에는 인터넷으로 공정무역 초콜릿을 주문해 직접 맛보기도 하고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급식 제공이 중단되었던 날에는 내가 김밥용 김을 구입하고 어린이들은 집에서 밥과 반찬 한 가지씩만 가져와서 접어먹는 김밥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는 이렇게 소액을 지출하거나 급하게 물건 구입이 필요할 때 따로 내부 결제를 받지 않고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다. 남은 학급 운영비는 학급 문집 제작에 사용했다. 미리 받은 학급 문집 제작 예산도 있었지만 학급 운영비를 보태서 글도 조금 더 많이 싣고 어린이들의 미술 작품도 넣어서 초등학교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 선물이 되도록 욕심을 냈다. 어린이들도 학급 문집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쓴 글을 고쳐 쓰고 편집하면서 초등학교 마지막 학급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 덕분에 지난 2학기 학급 운영은 한층 풍요로웠다. 우리 반뿐 아니라 다른 교실들도 그랬다. 로봇 제작 수업을 하는 반도 있었고 1인 1나무 가꾸기를 하면서 교실을 숲처럼 만든 반도 있었다. 등하교 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칼림바를 연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걸로 봐선 어떤 반은 악기를 구입해 연습했던 것 같다.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는 그저 써야 할 예산 이상의 힘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일상회복 학급 운영비로 꾸린 소중한 추억들이 진정한 일상회복의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 생생교육 현장 3. 관점의 변화. 글 이종화. 삼산고등학교.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죽음에 도전한다. 죽음을 향한 시도는 날마다 새로웠다. 총으로 자신을 쏘기, 밧줄에 목매달기, 높은 곳에서 낙하하기. 깨어나면 언제나 살아있다. 그는 무기력하다. 꿈속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그는 19 청년 해롤드이다. 연극 속 19. 지난 5월에 오랜 시간 기다렸던 연극 해롤드와 모두를 보았다. 20여 년 전에 국내 첫 공연 때 19세 소년과 80세 할머니의 범상치 않은 러브스토리로 기억되는 작품을 다시 만났다. 첫 작품의 주인공 남자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배우는 팔순이 되는 올해 무대에서 자유롭게 오가며 해바라기처럼 기어 반짝였다. 장례미사가 있던 성당 한 구석에서 모두를 만난 해롤드. 우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야. 라는 말로 해롤드의 자살 시도가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다. 죽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크게 한 발 내딛는 일이라고 팔순의 할머니가 19의 소년에게 툭 편안하게 던져준다. 화원에 가본 적 있어? 꽃들은 다정하고 꽃들은 감정이 참 풍부해. 이것들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시들어 죽지. 그리고는 다른 것으로 변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모두는 삶과 새로운 것 해보기를 실천한다. 팔순의 그녀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고 매연 속에서 자라는 나무를 옮겨 심어주고 동물원에 있는 바다 표범을 바다에 돌려주고 손으로 휘파람 불고 춤추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나의 19. 나의 19을 떠올려 본다. 나도 날마다 꿈을 꾸었다. 어떤 때는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발레리나가 되는 꿈을 꾸기도 했다.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하늘을 훨훨 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는 콩알만큼 작아지는 꿈에 갇혀 낯선 풍경 속에 버려져 있거나 넓고 넓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끔 사나운 괴물처럼 굴기도 하고 정의로운 사도가 되기도 했다. 학교에서 만나는 19. 학교에서 나는 30년 동안 17, 18, 19의 제자를 만난다. 봄꽃처럼 신비하게 세상을 탐색하고 친구와 소통하려는 질문형, 아무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엎드려 있기만 하는 무기력형, 공부하는 거리를 두지만 즐겁게 급식 먹으러 오는 긍정형, 학교를 떠나고 싶은 방랑자형 등 다양한 유형이 그들이다. 그중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무기력형이다. 공부와도 담을 쌓고 친구와의 소통에도 거리를 두는 무기력한 유형에게 꿈을 갖게 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오면서 수많은 좌절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기력형에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볼 수 있는 셀프케어를 제안한다. 첫째, 긍정적 자원 찾기다. 자신의 장점을 50개 정도 적고 책상 위 잘 보이는 위치에 붙이고 자주 읽어본다. 둘째, 좋아하는 음악, 운동, 장소, 대상을 적어보고 자주 떠올린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넷째,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실천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 진심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연습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욕구와 동기를 끌어낼 수 있다. 내면에 숨어있는 꿈을 찾아내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루면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진다. 나는 꿈을 찾아주는 안내자, 진로상담교사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감성회복 현대미술 산책을 떠나요. 울산시립미술관, 글, 편집위원 김보교. 미술은 봄비처럼 말랐던 감성을 촉촉하게 해주고 딱딱해진 지성을 부드럽게 해준다. 특히 현대미술은 낯설고 새롭다. 정답이 없는 예측 불가능하고 그 낯선 불편함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사유하게 하고 삶에 대한 통찰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팬데믹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현대미술 산책을 떠나보자. 미술관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그림회화나 조각 전시를 떠올린다. 그래서 그림에 익숙한 우리가 울산시립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벽에 걸려있는 평면 그림이 아니라 천장과 바닥, 정육면체 공간 전체를 활용한 작품이나 영상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은 미디어 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한다. 오는 4월까지 열리는 5개의 개관 기념전을 통해 평면부터 입체, 설치, 공연, 디지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형식의 현대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에는 국내 공공미술관 중 최초로 합장현실을 활용한 실감 미디어 아트 전용관이 있다. 방문 당시 블랙 앤드 라이트 알도 탐벨린이 전시를 선보이고 있었는데 내가 마치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예술작품 속 한가운데 서서 오롯이 작품과 하나 되는 실감나는 느낌이었다. 다채로운 색감 없이도 블랙과 라이트 단 2가지만으로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신없이 빠져들게 하는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 전시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부끄럽지만 역시 현대미술은 어렵고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창적이고 신기한 작품들이 평면회화부터 행위예술까지 저마다 다른 형태로 지루할 틈 없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품을 하나하나 느끼고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볼수록 이 모든 전시작품들이 결국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생태를 파괴하고 기술과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로 우리는 현재 전염병과 복잡한 역사, 문화, 정치가 뒤얽힌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먼 미래의 인류와 생태의 관계를 상상하게 하는 창의적인 작품들로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을 주었다. 오는 4월까지 지역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대면 2021과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전 찬란한 날들도 동부 대왕암공원 옛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랜 시간 우리 울산 교육 가족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련회 장이었던 곳이
미술 전시장이 되어 있어서 방문했을 때 그 감회가 새로웠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부터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아트 작품들까지 재밌고 색다른 현대 미술 작품들로 가득한 미술관에서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아보자.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걷고 체험하며 즐기는 아름다운 예천. 글, 편집위원 강진영. 울산에서 2시간 30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의 멋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곤충도시 예천이 나온다. 일상에 지친 가족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 예천군으로 가족 힐링 여행을 떠나보자. 회룡포. 용이 휘가 마치는 듯 빙글 돌아나가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회룡포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360도 돌아나가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회룡포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비룡산 장안사를 지나 회룡포 전망대에 가야 한다. 전망대에 오르려면 주차장에서 400m쯤 올라가야 하는데 왕복 1시간 정도 걸린다. 회룡포는 예천의 대표 명승지로 마을 주변으로 둘러쳐진 산과 강의 풍경이 아름다워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삼강주막, 시도 민속문화재 제134호. 삼강은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만나 세 강줄기를 이루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나룻배가 끊임없이 오갔던 곳이다. 길에 나선 유생들이 문경세제로 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막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현재의 주막은 2007년의 옛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채 복원하였다고 한다. 예천 곤충생태원. 살아있는 곤충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곤충 전문 전시관이다. 곤충생태관의 1층에서는 3차원 곤충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고 2층에서는 곤충의 진화와 다양성을 알아볼 수 있다. 3층에는 곤충을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활용하는 곤충 자원관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및 휴게 공간이 있다. 야외에는 체험 온실과 자연형 곤충 정원이 있고 계곡을 둘러싼 데크형 상설학습장이 있어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곤충 생태원을 둘러볼 수 있는 모노레일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편하게 생태원을 둘러볼 수 있다. 용문사. 소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 10년의 예천 출신 두운선사가 창건한 고찰이다. 국보로 지정된 대장전과 윤장대, 국보 제328호를 비롯하여 다수의 문화재와 보물이 경내에 있어 사찰 전체가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찰 음식 강좌도 진행하는 등 불교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과 전망대. 예천 양수발전소 상부댐 일원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탁 트인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이다.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와 관람석이 있어 하늘과 가까운 공연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주변에 치유의 길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다. 전망대는 높이 23.5m, 폭 16m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모티브로 하여 별빛이 소백산으로 흘러내리는 형상의 디자인이다. 136m의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360도 조망이 가능하고 소백산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 별과 우주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으로 천체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도명화면에 별자리를 비춰주는 천체투영실에서는 우주가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무중력 체험 등 다양한 우주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100명의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관측자 숙소를 갖추고 있으며 야간에는 천체 관측, 주간에는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공감터 1. 오늘은 몇 명이야? 글 송유빈, 옥동초등학교 학생. 엄마, 오늘은 확진자 몇 명이야? 응, 오늘 울산은 1,500명.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우리 가족의 대화 중 일부분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2년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였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말한다. 7살인 내 동생도 코로나를 알고 있고 코로나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여 밖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았다. 작년 7월 무더운 어느 날 엄마는 내가 다니는 영어학원으로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니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다. 밀접 접촉자 코로나 검사는 나에게는 너무 무서운 말이었다. 난 그때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라는 말도 싫었다. 만약 확진자가 된다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20만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는 확진자가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는 것은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원도 안 가고 부모님도 출근을 안 하시고 날 돌봐주시니 좋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든 생각이 감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라는 것이었다. 어떤 친구들은 자가격리되면 학교, 학원도 안 가서 좋다고 했지만 난 밖에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같이 격리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난 점점 짜증이 늘어났고 엄마는 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노래, 그림으로 달래주셨다. 그래도 자가격리하면서 좋았던 것은 가족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평일에 학교, 학원 다녀오면 서로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격리되는 기간에는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2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격리가 해제되는 날, 난 무척 기뻤다. 그리고 더운 날씨였지만 동생과 근처 놀이터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았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울산대공원 메타세코이아길에 갔다. 하늘로 높게 뻗은 나무와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동안 갑갑했던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원에서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었고 자가격리 2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공통점은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자가격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난 여러 번 코로나 검사를 했다. 다행히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닌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마스크 벗고 가족끼리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이 그립다. 공감터 2. 온기 나누기. 글 강지원 격동초등학교 학생. 격동초등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 급식소입니다. 2021년 따스한 봄에 엄마 고양이가 2마리의 새끼를 학교 앞들에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도 신기하고 귀여웠습니다. 생명 존중과 동물 사랑을 실천하는 격동초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학생 자치회와 봉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매일 순번을 정하여 고양이 급식소에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주변을 청소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번인 날에는 오늘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운 좋게 고양이들을 만나면 정말 반갑고 만나지 못하면 아쉽지만 고양이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료와 물을 주었습니다. 늦게 가면 배고팠을 고양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하였고 봉사 마지막 날에는 아쉬움과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차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항상 맛있게 먹어주니 예쁘고 고마운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격동초에 살고 있는 고양이들에게 큰 코와 희망, 해피와 딸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 야옹 대답도 하고 돌아보며 눈인사도 해줍니다. 우리들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디선가 달려오는데 그 귀여운 모습이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벌레 때문에 무서웠지만 고양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았고 겨울에는 추운 날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우리가 준 따뜻한 물과 사료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모습을 확인할 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들의 사랑과 봉사와 실천으로 따뜻한 햇살 가득한 앞들에서 뒹굴뒹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며 사람과 동물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터 3. 가족 마음 여행. 글 정선우 신정초등학교 학생. 이제 곧 6학년이 되는 나는 6학년이 되는 설렘만큼 5학년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게다가 방학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답답하기도 했다. 아쉬움, 답답함을 달래줄 무언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가족들이 통영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KF94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수시로 하며 다녀야 하지만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 가족은 여행 이름을 통영마음여행이라고 지었다. 이번 통영마음여행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통영 케이블카와 동피랑 벽화마을이었다. 통영 케이블카를 10분 정도 타고 올라가니 미륵산으로 가는 나무계단도 있었고 3층 옥상에 있는 스카이워크로 향하는 길도 있었다. 나와 동생은 스카이워크를 걸어보기 위해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바닥이 투명한 스카이워크를 걸을 때 멀리 작은 섬들과 바다가 보여서 그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들어 짜릿했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피랑 벽화마을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그림이었다. 들어서는 길부터 오르막이어서 힘들었지만 휴대폰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흥미로운 그림들이 가득했다. 어린 왕자, 고래 등 예쁘고 재미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독특한 모형도 있었으며 옛날 주택을 개조한 작은 맛집들도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었다. 우리는 그림도 좋았지만 간식거리에 먼저 눈이 갔다. 결국 나와 동생은 오르막을 좀 걸어서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내려다본 통영 바닷가 모습은 우리 동네 모습과 달랐지만 왠지 편안하고 좋았다. 벽화마을 아래로 내려가니 시장이 있었는데 부두에 들어오는 배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활기차 보였다. 통영 여행을 다녀오며 바닷바람과 벽화가 있던 통영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쉽고 답답했던 마음속에 자연과 그림이 가득 들어와서 한동안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코로나19, 학기 말 등이 나를 조금 힘들게 했는데 다시 좋은 기억을 마음속에 채우며 새로운 6학년을 시작해볼 것이다. 공감터사, 일상회복을 꿈꾸며 우리 반길이 떠난 나들이. 글, 이환희, 온남초등학교 졸업생. 우리 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본 영화제를 보러 부산에 다녀왔다. 나는 멀미를 자주 하는 편이라서 버스에 올랐을 때 약간 긴장이 됐다. 버스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니 큰 백화점이 나와서 아빠랑 같이 부산에 왔던 게 생각났다. 영화의 전당에 도착해서 엄청나게 큰 야외 상영장과 좌석을 봤는데 그때부터 기분이 들뜬 것 같다. 영화의 전당 앞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간판이 옆에서 봤을 땐 한글, 앞에서 봤을 땐 영어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신기했다. 건물도 내가 그동안 봐왔던 건물의 형식과 달라서 구경하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나루공원에 가서는 가을 단풍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산책하기에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오랜만에 공원에 가서 뛰어노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맑았다. 영화를 볼 때는 싱크로라는 앱으로 베리어 프리 영화를 체험해봤다. 앱으로 자막을 보거나 영화의 대사나 상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본 토토리, 우리 둘만의 여름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자매가 나오는데 언니는 무엇이든 설명서를 잘 만들고 동생은 토토리라는 유니콘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내가 만드는 설명서나 토토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보던 마블이나 디즈니 같은 역동적인 전개는 아니었지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였다. 6학년인데 코로나로 인해 수학여행도 가지 못해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 반끼리 멋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직업 3개, 심리회복 관련 직업. 글, 편집위원 강소희. 최근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정서적 문제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사람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치유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웃음치료사. 웃음은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고 구성원 간의 밝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웃음치료는 이러한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경감해주는 치료법이다. 웃음치료사는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웃음소리, 웃음운동, 웃음명상, 자기표현과 같은 웃음 활동을 통해 내담자를 치료하고 대처 능력을 높여주는 일을 한다. 원예치료사. 원예치료는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하여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지닌 환자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예치료사는 대상자의 질병이나 장애를 파악하고 치료 목표를 정한 다음 정원 가꾸기, 식물 재배하기, 꽃향기 맡기, 꽃을 이용한 작품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운동 능력을 높여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일을 한다. 음악치료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악을 듣거나 연주한다. 음악치료는 이처럼 음악을 활용해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준다.
음악치료사는 환자들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1차적인 진단을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악기를 이용해서 환자의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내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다. 환자의 특성에 따라 즉흥 연주, 작곡, 노래 만들기, 감상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시하고 추가 치료 방안을 모색한다. 놀이심리상담사. 놀이치료는 사회적, 정서적 적응 문제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파악하고 놀이를 통해 적합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다양한 놀이도구들을 설치해 놓은 놀이방에서 아동이 놀이도구를 선택하게 한 후 놀이를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내면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미술심리상담가.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미술심리상담가는 먼저 언어적인 상담과 여러 가지 그림 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미술에 대한 흥미와 능력, 정서 및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그림 완성하기, 풍경화 구성하기, 전신상 그리기, 점토 만들기와 같은 미술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일을 한다. 동물매개 심리사. 동물매개 치료는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매개 심리상담사는 우선 내담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리적 환경에 대해 컨설팅을 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반려동물의 분양을 원할 경우 특성에 맞는 동물을 선택해 훈련을 지원하며 동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 동물을 선별해 훈련시켜 동물이 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동물의 건강관리와 복지를 위해 환경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 계절과 식탁. 봄 내음이 가득한 냉이와 바지락. 글, 박상리, 이화중학교.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끝나고 시작의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 곁에 찾아온 봄을 제대로 즐기려면 산해진 및 제철 음식이 빠질 수 없다. 겨우내 웅크렸던 마음과 지친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봄철 맞이 음식을 찾아보자.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봄철 채소와 신선한 과일, 산채류, 봄나물 등에 많이 들어있다. 봄에 나는 대부분의 산채류는 소화를 도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내는 효능이 있어 피와 정신을 맑게 한다. 특히 봄나물에는 입맛도 돋워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원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봄나물인 냉이, 달래, 미나리, 쑥, 돌나물, 시금치 등을 새콤하게 무치거나 조개류를 넣은 된장국을 구수하게 끓여서 봄의 식탁을 풍성하고 먹음직스럽게 꾸며본다. 냉이 이야기. 냉이는 겨자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로 들이나 밭에서 자생하는데 우리나라, 일본,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냉이는 봄의 7가지 풀 중 하나로 예부터 구황식물로 이용되어 왔다. 지방에 따라 냉이는 나상구, 나생이, 나순개, 나시, 나신개, 예이, 제채 등으로 불리며 호생초라고도 한다. 성분. 냉이는 일반 엽채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이다. 칼슘은 시금치의 3배가 넘으며 철분도 많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이다. 그 밖에 요오드, 망간, 칼륨 등도 있다. 이 무기질은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며 일부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오더라도 국이나 찌개로 먹게 되면 국물째 먹게 되므로 손실이 적다. 봄이 되면 사람의 몸은 겨울의 동면 상태에서 활동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생리적으로 많은 비타민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냉이에는 많은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열에도 별로 파괴되지 않는 비타민 A가 이때 아주 많아서 냉이를 100g만 먹는다면 성인 하루 필요량의 3분의 1이 충당되는 셈이다. 이 밖에 미량 성분으로 콜린이나 아세틸콜린이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소화관의 운동을 촉진하고 혈압을 내리게 하는 작용을 한다. 싱싱한 냉이 고르는 법. 냉이는 뿌리가 맛있으므로 뿌리가 굵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잔뿌리는 다듬어 내고 굵은 것을 그대로 쓴다. 바지락 이야기. 바지락은 백합과에 속하는 부종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북서류해 안, 유럽 여러 국가들의 조간대에 널리 분포한다. 조간대에서 수십십 미터 이내의 산이질에서 서식하며 산란은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한다. 번식과 성장이 빨라서 양식이 쉬워 예로부터 연안의 어민들이 많이 채취하고 종패를 뿌려 거두는 방법으로 양식했다.
정약전의 자선어보에는 천합이란 이름으로 큰 놈은 지름이 2치 정도이고 껍데기가 매우 엷으며 가로, 세로 미세한 무늬가 있어 간을 다랗게 짠 천과 비슷하다. 양볼이 다른 것에 비해 높게 튀어나와 있을 뿐 아니라 살도 또한 풍부하다. 빛은 희거나 청흑색을 띠며 맛이 좋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산별곡 2절의 살얼이랐다 발알의 살얼이랐다. 남하자 기구 조개랑 먹고 바다의 살얼이랐다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고려시대에도 굴과 조개류는 우리 서민들의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분, 바지락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타우린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므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바지락에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B 복합체와 철분, 코빌트 등의 성분이 조혈작용이 강해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준다. 예로부터 바지락과 제첩 등 조개류는 황달과 간에 좋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현대 양리학으로도 증명이 됐다. 조갯국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 간을 보호하는 글리코겐, 메티오닌, 시스틴 등의 성분이 있다. 싱싱한 바지락 고르는 법. 껍데기 표면이 거칠고 두껍고 색이 진하며 살은 유백색인 것이 좋다. 입을 닫고 있거나 벌리고 있어도 움직이는 게 싱싱하다. 부패취가 나거나 살이 흐물거리는 것은 좋지 않다.